자, 여기 조선시대 한 관료의 초상화가 있는데요. 딱 봐도 뭔가 좀 어색한 점 혹시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수염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 시대엔 수염이 곧 남성성의 상징이었는데 이렇게 막강해 보이는 권력자에게 수염이 없다니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이야기는 이 충격적인 기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 제 손으로 자신의 남성 성기를 도려내고 곧 내시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대체 무엇이 한 사람을 이런 극단적인 절박한 선택으로 내몰았던 걸까요? 바로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염 없는 권력자들, 과연 그들은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부와 영향력을 누렸을까요? 환관이 되면 따라오는 그 엄청난 보상, 그 역설적인 권력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걸 보시면 그 동기가 아주 확실해집니다. 당시 최고직책의 환관, 그러니까 상선의 월급이요. 쌀 한 섬에 콩 10마리였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국가 최고 관직인 영의정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쌀과 콩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수준이었던 거죠. 근데 월급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환관이라는 직업은요, 그야말로 철밥통이었어요. 평생 직업이 보장되고 공식적인 정년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나라에서 집도 제공했고요. 심지어 은퇴 후에는 평생 연금까지 나왔다니까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수준의 안정성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얻기 위해 치러야 했던 그 끔찍한 대가, 그게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끔찍한 육체적 희생이었습니다. 환관, 그러니까 내시는 왕의 혈통을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특히 왕의 여인들이 있는 내궁에서 일하기 위해 거세된 남성 관리였습니다. 궁궐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신체를 바꿔야만 했던 거죠. 요즘처럼 마취제 같은 게 있었을 리도 만무하고요. 정말 끔찍한 수술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당시 유교 사상에서는 부모님이 주신 몸을 털끝 하나라도 훼손하는 걸 엄청난 불효, 큰 죄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당연히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었고요. 스스로 몸을 해치는 건 불법이었던 거죠. 아니,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게 불법인데 어떻게 그 끔찍한 수술을 했을까요? 그 고통스러운 비명 소리는 다 어떻게 숨겼을까요? 어떻게 비밀스러운 뒷골목 시술소들이 발각되지 않고 계속 운영될 수 있었던 걸까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해답은 정말 기발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바로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들은요, 천둥 번개가 치는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불법 거세 시술은 오직 폭풍우가 몰아치는 아주 시끄러운 밤에만 행해졌던 겁니다. 왜였을까요? 바로 어린 소년들의 그 고통스러운 비명을 매서운 천둥 소리와 빗소리로 완벽하게 감추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 끔찍한 수술에서 살아남았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무려 10년에 걸친 지옥 같은 여정의 첫걸음이었을 뿐이죠. 환관이 되려는 아이들은 소환이라고 불리는 아주 혹독한 수습 기간을 거쳐야 했는데요.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었습니다. 보통 10살 정도의 어린 나이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이 수습생이 되기 위한 시험부터가 정말 가관입니다. 거의 고문 수준이었어요. 첫 번째,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물속에서 숨을 참아야 했고요. 두 번째, 아주 복잡한 궁중 용어랑 사람들 이름을 전부 외워서 막힘없이 줄줄 읊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오랜 시간 거꾸로 매달려서 버텨야 했고, 마지막으로 코에 모래를 넣고 막 비비는 고통까지 견뎌내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초인적인 인내심과 고통을 참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만 골라내기 위한 시험이었던 거죠. 이렇게 10년 동안 온갖 자비를 하고 훈련을 마쳤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정식 환관이 되기 바로 직전,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할 아주 굴욕적인 관문이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어느덧 20대 청년이 된 지원자들은 마지막 신체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검사관 앞에서 이런 말을 듣는 거죠. 바지를 내리시오. 혹시라도 그동안 신체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오.
사춘기를 거치면서 조금이라도 다시 자라난 흔적이 보이면 그 10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탈락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엄청난 보상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들이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가 전부 알게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끔찍한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도 황관이 되려는 사람은 줄 섰습니다. 공식적인 황관 정원은 14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기록을 보면 조선 후기에는 궁궐에서 일하는 황관이 최대 400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수요가 엄청났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건 그들에게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굶어 죽거나 아니면 이 길을 택하거나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세상에서 절대적인 직업 안정을 보장해줬고요. 무엇보다 권력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남성성을 포기하는 아주 절박하고 슬픈 거래였던 셈이죠. 상상조차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얻어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안정적인 삶. 과연 그 거래는 가치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이라면 절대적인 안정을 위해서 과연 무엇까지 희생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